예장합동 증경 총회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독공연 전용극장 세븐파이프홀을 개관한 배경호 대표를 만났습니다. 청년사역단체가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증경총회장단이 총신대 사태와 기독신문 8간 등 교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증경총회장들은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교단사나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해에 교단 내부의 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총신대는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후임이사를 선임해야 할 재단이사회가 정족소 미달로 파행되면서 학교 운영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총신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한 목사는 내달 6일로 예정된 교육부 청문회 전에 이사회를 열어 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학교 현안처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 결산 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 임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말경에 재단이사회 소집해서 성공이 되면 이 관선이사는 부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이 총회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강제 폐간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 하나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문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총회 유지재단 회의를 소집해서 절차를 잘 밟아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증경총회장들은 교단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법원이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도로 점용이 위법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취소 대상이 된 부분은 현재 예배당 강단과 주차장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 건물 뒤편 참나리길입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만약 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점용한 도로를 원상복귀시키거나 구청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거대 예배당 건축을 위한 점용은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돼 새 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 비어를 귀담아 듣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게는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과 경제적 충격 등 많은 우려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가 구속위기에 몰리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SK와 롯데 등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각 그룹의 수뇌부와 법무팀은 특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계는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의 계획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롯데 측과 협의 중인 가운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롯데와의 행정 절차 일정이 유동적이라며 1월 중 체결 계획이 약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17일 감정평가 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롯데 측이 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한 중국이 최근 이를 현실화하면서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롯데 측이 피해를 우려해 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15일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된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이 재기를 다짐했습니다.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하게 변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50여 년 시장 역사 이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휴일 빼곤 문을 닫아본 적 없는 시장이 화재로 문을 닫게 되자 상인들 사이엔 한탄과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화재로 잃어버린 도구의 목록을 작성하고 물품을 정리하는 등 피해 정도를 파악하며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입니다.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한 달에 매달려온 봉사단체 역시 시장 상인들의 식사를 제공하며 상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후임 잡는 해병대로 전락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부대 내에서 취식 강요를 당했다고 증언한 피해 병사의 신고에 따라 해당 부대원들을 심층 면접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 이틀 동안 초코바 180개를 먹이는 등 이른바 악기발이라고 불리는 취식 강요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식 강요는 마치 전통처럼 인식돼 피해자가 선임병이 되면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후임병에게 되갚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수차례 국방부의 병영학습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사라지지 않은 걸 보면 자체 개선 방식으론 근절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 진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해를 맞아 가장 많이 한 결심은 무엇일까?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 코리아가 새해 다짐과 관련된 국내 온라인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24만 5천 건의 콘텐츠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독서로 17,0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론 운동과 여행, 다이어트, 공부 등의 언급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은 세계와 바다 등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아 국내보단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부를 선택한 사람들은 연관어로 공무원과 영어, 자격증 등을 많이 언급해 취업 혹은 이직을 위한 공부 계획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최근 도서와 음반, 공연을 비롯한 기독문학의 전반이 인프라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7월 개관한 기독공연 전용극장 세븐파이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세븐파이프의 배경호 대표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주련 기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 7과 연결이란 뜻의 파이프. 배경호 대표는 하나님의 가치와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세븐파이프란 이름의 기독공연 전용극장을 설립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기독교 어떤 컨텐츠들의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문화적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적 교회라는 건 공연을 통해서 365일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경호 대표는 세븐파이프가 가진 이름의 의미처럼 기독예술인들이 더 이상 교회란 틀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 대표는 이제 기독문학에는 영적 전쟁터라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븐파이프는 지난해 7월 극장 개관과 함께 개관작 바보사랑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의 홍 속에 100회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배 대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세상적 공연에 뒤처지지 않는 작품성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지금 많은 문화들로 그리고 문화의 공연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생명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극히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도된 작품이 나온다면 관객분들에게 충분히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장 운영과 작품 기획, 재정과 홍보 등 어려움도 많습니다. 배경호 대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문화공연은 선교가 아니란 편견을 가진 것 같다며 문화공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란 생각으로 기독기업과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배 대표는 올해 쉴 틈 카페란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극단의 공연장 대관, 크리스천 예술가들과 협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김주련입니다. 2017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실시됩니다. 학원보그마협의회와 리서치 전문기관 지앤컴 리서치, 그리고 목회사회학연구소는 전국 대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이 시대 청년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 신앙의 현주소 등을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대학생과 기독대학생을 함께 조사해 분석할 예정인 만큼 기독인의 비율과 교회 활동 상황,
선교단체 참여 비율 등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학복협 상인대표 장근성 목사는 청년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바람을 파악해 선교를 위한 접촉점과 방향성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이해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역단체들이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단체는 4월까지 설문지 작성을 마친 뒤 7월 첫째 주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후 분석을 마치면 오는 10월 말 제7회 캠퍼스 사역 컨퍼런스에서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새해를 맞아 기부활동 결심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 단돈 1,000원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미랄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새해 다짐 소액기부 천천히 1,000원부터 캠페인입니다. 새해 다짐 소액기부 캠페인은 누구나 1,000원부터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의미 있는 기부를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아프리카 빈곤 아동들의 식량 지원과 생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캠페인은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천천클럽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떠올리면 부담이 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미랄복지재단의 소액 기부를 통해 부담 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창법을 바꿔야만 했어요.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7일 음악예능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에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던 가수 김혁건 씨가 마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프로젝트는 혼자서 책장을 넘길 수 없는 마비장애인이나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는데요. 오디오북에는 김혁건 씨가 사고 이후 집필한 넌 할 수 있어가 mp3 파일과 오디오북 CD 형태로 제작돼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혁건 씨는 약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전신마비 환자가 됐는데요. 기적처럼 깨어났지만 머리와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친구들이 주일마다 김 씨를 찾아와 교회에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친구들 덕분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젠 찬양으로 장애인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김혁건 씨의 오디오북 제작 프로젝트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노래 그리고 희망은 네이버 해피빈 공간 펀딩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축구 해설위원인 이영표 집사의 간증 스토리입니다. 이영표 씨는 은퇴 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곳곳에 전하고 있는데요. 이영표 씨는 선수 시절 축구에 대한 성공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삶의 이유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 사역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취업과 진학을 앞두고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성공과 실패는 모두 축복의 과정이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렴에는 예외가 없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윤실은 시행한 지 100일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생각한다면 부패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일명 칼부림 사건 목사로 무리를 빚은 예장합동 황교철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2년이나 줄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황 목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해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선교회가 주관하는 2017 스포츠 선교대상에 경기도 고양 주사랑교회 박민재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박 목사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현재 세계스포츠선교회 공동회장, 고양시 목회자 축구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중앙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주관하는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가 오는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루터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소규모 대학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역량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재 한국대학 전체가 처해 있는 구조개혁의 이슈들을 짚어보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